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윤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중학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 내용을 고등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매 시간마다 중요한 메시지 한 개씩을 던져준다고 했는데, 오늘 수업은 이렇습니다. 중학과정에 배웠던 곱셈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수준 높은 형태의 복잡한 식들을 전개하는 것을 추가로 익히자라고 하는 목표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막상 이런 거야. 고등과정 처음 공부하면은 뭐야 고등학교 과정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실력 정석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 강의 듣는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실제로 실력 정석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욕심, 목표, 의지 이런 부분이 보통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었고 뭐 이전 교육과정도 그랬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1% 수험생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강의가 좋네, 책이 어렵네 이런 느낌보다는 뭐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똑같잖아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고등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중학교 때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하면은 고등과정은 식을 중점적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물론 중3 과정에서 식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고등과정은 전체적으로 식.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하고 문자가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씩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어쨌든 쌤이 강의에서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담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강의 듣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쌤 강의는 최소한 간결하게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은 빠뜨리지 않게 자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곱셈 공식이 엄청 많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그림 자체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자체가 쌤이 학창시절에 또 그대로 있었어요. 보면서 항상 반가운 느낌이야. 자, 이런 거지.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이 뭡니까? 분배 법칙을 통해서 복잡한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들을 전개를 쫙 하는 게 곱셈 공식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뭐 새롭게 배운 내용들은 아니야. 이런 거지.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근데 이걸 다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배우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가 돼서 전개하면 A제곱, 전개하면 AB, 전개하면 BA, 전개하면 B제곱 이렇게 되면서 그 중에서 AB랑 B의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EAB라고 표현하면서 A제곱, EAB, B의 제곱을 표현하는 게 바로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런 거야.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런 완전 제곱 형태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풀거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적용을 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합니까? 하지 않는 거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곱셈 공식인 거야. 공식으로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야. 그럼 이런 거예요. 일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르는 이상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 문제에 나왔어. 어떻게 풀면 돼? 분배 법칙해서 풀면 돼. 이게 교육과정의 중요한 출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나온 형태들 다 공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되겠어요? 공식이 한 9할, 공식이 한 90%, 10%는 낯선 형태. 그 낯선 형태는 분배 법칙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중에서 이미 특별히 여러분이 중학과정에서 안 나오는, 여러분이 고등과정에 특별히 따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공식 몇 개를 표시할 테니까 반드시 따로 확인하시고 뭐 교재에도 표시해 놓으십시오. 뭐 이런 첫 번째 내용 되겠어요? 두 번째, 뺄셈. 세 번째, 너무 많이 나오지. 합과 차이곱, 제곱 빼기 제곱. 그렇습니다. 자,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곱하는 것은 우리가 2차 함수를 할 때 2차식 전개하는 과정에서 x제곱, 합, 곱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중요해. 동그라미 1, 2, 3번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동그라미 1, 2, 3번은 중학교 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렵다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것도 배웠었고.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5번. 이제 이 5번부터 외웠으면 좋겠고요.
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요. 3개짜리를 곱하는 겁니다. 중학과정에는 세제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5번부터 나온 식들은 아마 어색할 겁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뭐 뒤에 가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우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배웁니다. 어쨌든 이랬을 때 x 세제곱 나오는 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나왔냐고 물어보시면요.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a, 여기는 x, 여기는 x를 곱하게 되면 ax의 제곱 나오는 거 맞죠? 이런 거야 지금. 세제곱, 제곱, 1차식 상수항입니다. 근데 제곱을 얻는 방법은 이 세 덩어리 중에서 하나는 상수, 두 개는 x를 얻으면 제곱이야. ax제곱. 하나는 상수, 두 개는 x를 얻게 되면 bx제곱. 하나는 상수, 두 개는 x를 얻게 되면 cx제곱이 되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x가 나온 항은요. 하나는 상수, 나머지는 x. abx, bcx, cax가 되면서 ab, bc, cax. 상수항은 abc 곱하면은 abc. 그러니까 이 x 세제곱 같은 x에 관한 3차식 형태, 세제곱, 제곱, 1차식 상수항.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다섯 번째 식을 외우시고. 요게 시험에서 안 나오면 이제 여기 나왔을 때 공식을 못 외우면은 일일이 풀어야 돼. 너무 번거로워.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3개짜리 제곱. 요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자, 제곱. 2ab, 2bc, 2ca. 됐어요? 강의 듣고 이미 외운 학생들은 넘어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반드시 노트에 써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됐나요? 자, 7번. 세제곱짜리.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세제곱이 잘 안 나와.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고등과정부터는 3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 세제곱짜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은 요거 그냥 수학적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a제곱 2ab b의 제곱이 뭐야?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지.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는 느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a 세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전개하면은 플러스 a 제곱 b.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2a 제곱 b.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2ab의 제곱.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요 식을 순서대로 a의 세제곱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내림, 차수를 점점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 관해서 3차식 이렇게 보게 되면 3a 제곱 b, a에 관해서 2차식 이렇게 하면은 3ab의 세제곱, a에 관한 1차식, 그리고 a가 없는 상수항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에 관한 0차식. 자, 식 외울 수 있겠습니까?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재미있는 거는 a가 3차고 a가 2차고 a가 1차고 a가 3차면 a가 0차면은 거꾸로 b는 0차, 1차, 2차, 3차 뭐야 이거? 2차, 3차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식인데 우리가 합과 곱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a 세제곱, b 세제곱을 따로 묶어내면은 요 뒤에 있는 부분이 3ab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a 플러스 b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a 세제곱, b 세제곱이 나오면 a 곱하기 b하고 a 플러스 b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a 세제곱, b 세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b는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앞에 있는 식의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a 세제곱 3a 제곱 b에 마이너스 b 대변이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는 겁니다. b 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플러스, 다시 b 세제곱은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뿔마가 바뀌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또 이것도 외워야 돼. 왜 이렇게 너무 많다. 너무 좋은 식들이 많이 나온다. 그지? 근데 이것만 외우면 고교 과정의 인수분해나 곱셈 정리가, 곱셈 공식이 끝납니다. 자, 이게 a 플러스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인데 요 식은 이제 뒤에 가면은 세제곱 더하는 거를 인수분해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식은 뭐냐면요. 여기는 a 플러스 b, 여기는 제곱
AB, B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합이 합. 여기는 제곱부터 AB가 되면서 또 제곱이 되면서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차고요. 여기가 합이 되는 형태. 이랬을 때 요거 전개하면 보세요. A 세제곱 맞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B 세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거하고 요걸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 근데 이거하고 요걸 곱하면 플러스 A제곱 B가 되는, AB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곱하면은 플러스 A제곱 B가 되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제곱 B. 그럼 똑같아요. 이거랑 이걸 곱하면 플러스 AB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이 식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따로 외워야 되는 식.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형태가 되면은 역시 동일한 원리로서 성립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9번식 자체가 학생들이 가장 못 외우는 식인 거야.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이 단원에서 최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빈도로 이 9번식이 사용됩니다. 이 9번식의 재미있는 특징은 A, B, C 3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차수도 3차야. 이 앞에 있는 6번식은요. A, B, C 3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2차입니다. 여기는 5번식이나 7번, 8번식은 A, B 2개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뭐 X가 3차인 거지. A, B가 3차가 아니라. 그래서 뭐 5번 아니고 7번, 8번 같은 경우는 A, B 2개가 들어가면 3차입니다. 근데 요 9번식은 A, B, C 3개가 들어가면서 3차고요. 요 식은 뒤에 가면은 인수분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정석교재에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고 그냥 외우십시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고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를 갖다가 한 거를 곱하면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빼기 3ABC가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뒤에 필수 예제 증명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증명이 있으니까 요 식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직접 일일이 전개하면 돼.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곱한 식은 뭐가 됩니까? 이것도 당연히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요 식은 잘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8번식 보입니까? 이 8번식의 확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8번식을 계산하게 되면 좌변끼리 곱하니까 A 플러스 B 요거 A 마이너스 B 요걸 하는 거니까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오른쪽은 A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하고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연산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이 식은 A의 6제곱 빼기 B의 6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식이 뭐냐면요. A제곱의 세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앞에 있는 동그라미 8번식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요거의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 동그라미의 세제곱, 동그라미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은 A제곱 빼기 B의 제곱 동그라미 빼기 동그라미 곱하기 앞에 동그라미의 4제곱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의 제곱, B의 4제곱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여기 나온 요 식이 A 제곱의 세제곱, 제곱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구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여기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주어진 식에서 이 밑줄 친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까지는 전부 다 보여주고 증명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스스로 이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가 바로 매끄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를 딱 문제 풀기 전에 이걸 쫙 보면서 되는지 확인하시고 되면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중에 아까 쌤이 마지막 6, 7, 8, 9, 5번부터 5, 6, 7, 8, 9 너무나 중요해. 중학과정에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건데 요게 쌤이 중간중간에 말해 준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a제곱 b제곱 전부 다 뭐냐면요. 합하고 곱을 통해서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죠. a제곱 b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2ab. a제곱 b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2ab. 뭐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 그런데 쌤이 이 2번 형태를 아까 증명하는 과정에 설명했습니다. 세제곱끼리 더하는 거는요. a 플러스 b를 세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ab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게 뭐였습니까? 얘가 넘어가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데 그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3a 플러스 b의 3ab의 a 플러스 b가 돼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곱을 더한 거는 요걸 갖다가 전개하게 되는 게 이게 넘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고 문제 푸는 과정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의 3번하고 4번이 1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자,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3번 x 플러스 y가 2고요. x 세제곱 y 세제곱이 14일 때 다음 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합이 나와 있고 세제곱이 나와 있어요. 방금 마지막 직전에 했던 내용인 거야. 그럼 뭐를 쓸 것이냐 이거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y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플러스 y 합과 곱으로 표현한 이 형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요 값이 지금 x 플러스 2가 8이야 8. 요 값이 문제에서 14야. 그럼 이게 3 곱하기 xy 곱하기 x 플러스 y가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양변 6을 나누니까 x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그쵸?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제곱은 2의 제곱 4에서 빼기 2xy 하게 되니까 빼기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구하게 되는 값이 6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 4제곱짜리는 어떻게 구할까? 4제곱짜리 구하는 방법은 제곱인 걸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인 걸 구했으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 x의 4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y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이 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은 6을 제곱하게 되니까 이 값이 36이에요. 36.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xy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게 되면 이게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값은 34가 되겠죠. 자, 5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따로 공식 안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야. x제곱, y제곱에다가 x세제곱, y세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분배법칙. 선생님이 뭐였어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안 배운 게 시험이 나면 어떻게 구합니까? 곱셈 공식으로 안 배운 게 시험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분배법칙을 하는 거야. 수학에서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x5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하면은 플러스 x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5제곱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식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했었잖아. x제곱 y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앞에 거는 y가 남고요. 뒤에 거는 x가 남기 때문에 이 밑줄 진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y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건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이고요. 요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전체적으로 2가 되고요. 요건 얼마가 됩니까? x제곱 y제곱 더한 게 지금 6이었고요. 세제곱끼리 곱한 거는 14였고요. 따라서 6 곱하기 14에서 여기서 2를 빼주니까 6, 4, 24, 84에서 빼고 나니까 8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번에는 a 플러스 b, ab, x 플러스 y, xy. 와, 식이 복잡하다. 이게 나와 있을 때 그게 끝이 아니야. ax 플러스 by랑 bx 플러스 ay가 나와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십시오. m의 제곱, n의 제곱 구하십시오. 와, 복잡하다. 근데 이런 거야. 새로운 낯선 형태가 나오면 일일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의 제곱, n의 제곱을 물었다면 제곱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n의 제곱이 뭡니까? 플러스 이거잖아요.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a제곱 y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요렇게 되는 값은 쉽네. a, b가 3이고 xy가 1이니까 이 값은 6이고요. 요 값도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값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 값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그렇네. 여기가 x제곱항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x제곱항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식은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식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by제곱이랑 b제곱 y제곱이랑 a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y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6, 6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주어진 식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2가 되면서 이걸 구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a제곱 b제곱 구하는 방법이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16에서 빼기 6을 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곱하기 x 플러스 y제곱 9에서 빼기 2를 해주고 더하기 12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10에다가 70 하니까 82가 답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m의 세제곱. 와, 뭐야. m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걸 이제 구하게 되면 m의 4제곱, n의 4제곱. 이거 어떻게 구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합과 곱을 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 동그라미 1번을 이런 방법으로 구해도 됩니다만 이런 게 더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방금처럼 직접 구해보니까 돼. 근데 이거 뭔가 너무 귀찮아. 세제곱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 근데 이 앞에 1번에서 합과 곱만 구하면 싹 다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내가 m 플러스 n 한번 구해볼까? m 곱하기 n 한번 구해볼까?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을 구하려고 했더니 ax, by, bx, ay를 갖다가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이게 x로 묶어내면은 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by랑 ay는 또 a 플러스 b의 y니까 여기에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문제에서 4,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보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mn을 구하는 과정도 이걸 직접 곱해볼까요? a, b, x의 제곱. 직접 곱하는 거야. 플러스 2a 제곱 x, 2a가 아니군요. a 제곱 xy 플러스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b의 제곱에 xy 플러스 ab y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정리하게 되니까 이 식은 ab의 x제곱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니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y가 되는데 이거 합과 곱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b는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고요. x제곱 y제곱은 방금 앞에서 해볼까요 그냥? 자, 그래서 구해보니까 a, b는 3이고요. x제곱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9니까 9에서 2를 빼는 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a제곱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16이죠. 16에서 빼기 6을 하시고요. 곱하기 xy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놓고 보니까 이 값은 7, 3, 21에 10 더하니까 3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뭘 구한 거냐면요. 31이야. 곱이 31이야. 합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세제곱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이거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2의 세제곱 m 플러스 n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mn 31 곱하기 m 플러스 n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뭐가 무르륵 한 게 아니야. 이게 전부 다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느낌만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습하는 거야. 설명 듣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풀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요. 12로 묶어내면 좋겠네.
그럼 144가 되고요. 12제곱 144 외우고 있습니까? 모르면 외우십시오. 12제곱 144. 네. 그리고 여기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44군요. 네. 마이너스 144. 그 다음에 3, 31이니까 플러스 9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에 요거 연산을 하게 되면은 1, 51이네. 그래서 11을 곱하네. 와, 숫자가 그렇네. 1을 곱하면은 102, 51, 6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거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쉬운데 곱셈 공식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고요. 제곱 더한 게 1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a, b, b, c, c에. 왜냐면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0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의 ab, bc, ca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또 제곱한 거네. 제곱. 이거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그죠? 구하는 방법이 공식을 따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알면 이걸 제곱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가 되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이 식도. 그냥 이걸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이 남습니다. 4분의 1은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플러스 2로 묶어내면은 이거 두 개 곱합니다. a, b의 제곱, c 플러스 이거 두 개 곱합니다. a, b, c의 제곱. 그 다음에는 a제곱, b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a, b, c로 묶어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 0이고 따라서 이 값은 4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똑같아요. 이게 나왔는데 와, 쌤, 그럼 이거는 4제곱짜리가 나왔네? 아니, 3개짜리 4제곱, 3개짜리 세제곱도 힘든데 4제곱을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아요. 4제곱 구하는 방법은 요 제곱이 나와 있잖아. 이걸 제곱해 보는 겁니다. 제곱하게 되면 a의 4제곱, b의 4제곱, c의 4제곱. 이거 제곱하면 1이죠, 1은. 그러면서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이거 곱하는 겁니다.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되면서 뭐야, 별거 아니네? 요 값이 지금 4분의 1입니다. 곱하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정답은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연습 문제를 풀 겁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나왔던 새로운 곱셈 공식들 혹시나 헷갈리면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필수 예제 아래에는 유제에 비슷한 수준의 연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